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로봇은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제가 로봇 기업 중에서 이제 구조가 좀 바뀌었다. 이제는 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다. 그런 흐름이 나온 것 같다 싶은 기업이 있어서 오늘 다시 정립하러 나왔습니다. 어떤 기업에 관심을 둬야 될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신 거 제가 한 줄 한 줄 다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올 테니까 댓글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큰 힘 얻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감사한 마음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이랑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로봇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봇을 좀 밀어주지 않겠냐 뭐 이런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확정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로봇 기업들의 좀 수급이 몰렸어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 업계 CEO들을 연이어 만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사실 만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 사기업에 좀 정부의 지분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혹시 로봇 기업 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거고,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로봇 산업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뭐 팩트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내부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신뢰를 가질 만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로봇공학과 첨단 제조업은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행정부가 여기에 전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미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봐봐, 미국에 공장을 짓잖아요. 공장 짓는 것까지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거기서 일을 시키려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다른 데다가 하는 것보다, 뭐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다른 데 공장 짓는 것보다 인건비가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을 들어가서 로봇이 일하는 구조로 만들지 않으면 사실 그 공장은 버린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사실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제 로봇 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산업용 로봇 29만 5천 대를 신규로 설치를 했고 전 세계 절반을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누구보다 빠르게 로봇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미국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미국에서 공장 돌리려면 사람이 아니라 로봇으로 가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유독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좀 국내에 수혜를 봤었냐? 로봇을 밀어준다고 한다면 어느 기업이 좀 이득을 볼까? 해서 이번에 좀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했던 기업이 어디였냐면 바로 현대차였어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GPU를 약속했죠. 야, 내가 GPU 줄게. 그걸로 우리 스마트 팩토리 로봇 자율주행 만들어 보자라고 한 거죠. 깜루해동에서 약속했죠. 그래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이 에이펙 당시에 약속했던 GPU 물량 26만 장 중 13,000장 정도의 초도 물량을 이제 한국에다가 보냈고요.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현대차가 뭐 로봇 만든다, 현대차가 자율주행 만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프로덕트 매니저는 이미 현대차와 함께 현장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대차에선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장에 배치를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다가 GPU를 쓰면은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이제 세밀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효율보다 훨씬 더 좋은 효율을 낼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스마트 팩토리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여기에 GPU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효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고 분량 잡아내고 막 이런 것도 사실 GPU로 돌리면은 정말 여러 번 테스트해보고 여러 번 가상으로 돌려본 다음에 돌리는 거라 한 방에 잡힐 수도 있어요.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를 투입해 완전 자동화를 실현하면 동일 공장 생산량은 60% 이상 증가한다. 왜? 밥 안 먹죠? 안 쉬죠? 24시간 돌아가죠?
사고 안 나죠. 사람 안 다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번에 현대차가 이번 미국에서 로봇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긍정적인 수혜를 받은 것 같다라고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럼 현대차의 로봇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이 상당히 특이한데 현대차의 로봇 사업 구조입니다.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핵심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 메인이에요.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와 스팟이라는 이 네 발로 걸어다니는 이 로봇, 이 두 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이 공장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일도 하고 뭐 옮기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서로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소프트뱅크처럼 현대차 그룹이 아닌 곳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정의선 회장과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렇게 합작법인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 셋이서 만든 합작법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지분을 80%를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26년부터 아마 상장 준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장함에 따라 그러니까 얘가 매출이 나고 수익이 나고 성장함에 따라 당연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우리가 지금 얘기한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차라든가 현대글로비스라든가 얘네들이 다 같이 수혜를 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장하면은 같이 수혜 보는 또는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구나. 그러면 얘네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얘에다가 좀 힘을 실어도 결국 얘네가 같이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빠진 애가 있죠. 누가 빠졌냐면 현대오토에버가 빠졌어요. 현대오토에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이 없습니다. 뭐 그러면은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의 유통이랑 AS를 담당하는 기업이 현대오토에버예요. 그래서 얘네가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같이 수익을 보는 게 바로 현대오토에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얘기하지만 이 로봇이라든가 뭔가를 납품하는 사업에서 매출액이 크지 않아도 수익성이 정말 큰 제가 부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AS 부서예요. AS는 여기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매출이 크진 않아요. 근데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영업이익만 50%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AS가 알짜다. 그 알짜를 현대오토앱한테 줬다라는 거는 사실 정의선 회장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주지 않았느냐 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장을 하면 현대차 그룹이랑 현대차랑 계열사 전체가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얘의 진심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진심을 다하면 다 같이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구조를 만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건데 근데 이게 이전이랑 좀 달라졌어요.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집중하셔야 되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원래 상장하면 사실 정의선 회장 지분 팔아서 그걸로 지배구조 개편하면 된다라는 일환이 있습니다. 그거만한 방법이 없어요. 그 최고긴 합니다. 하지만 미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뤄질 거를 감안해서 이 안으로 현대글로비스랑 현대모비스 안에 있는 AS 사업부에서 이 두 개를 이제 인수합병하는 거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현대글로비스의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되게 많아요.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가 커질수록 정의선 회장한테는 이득이고 이 지배구조 개편을 할 수 있는 현금이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이 AS 사업부를 떼서 약간 몸집을 키워주려고 2018년도에 인수합병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기업 가치가 글로비스가 너무 낮고 현대모비스가 너무 높아서 그 안에 있는 AS 사업부조차도 그때 높아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반대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가 인수합병이 되려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는 상승해야 돼요. 얘의 기업 가치는 올라가야 되고 현대모비스는 주가가 오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현대글로비스는 주가가 오르고 있어야 되고 현대모비스는 주가가 멈춰 있거나 또는 상승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근데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이슈로 현대 모비스랑 현대 글로비스랑 둘 다 오르고 있더라. 아니 그러면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이안이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현대글로비스가 훨씬 더 가치가 높아야 AS 사업부라도 인수합병 시켜서 그 가치로 어떻게 지분 뭐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지배구조 개편을 하는 건데 둘 다 올라가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과거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는 올리고 얘는 멈추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인수합병을 시킨다 해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현대모비스 주가가 올라야 오히려 얘가 상승을 해야 합병하더라도 소음 없이 동의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설명드리면은 현대모비스의 주주 동의가 가치가 너무 올라갔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이 주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책임, 이 주주에 대한 우리의 이 챙기는 지금 분위기가 대한민국이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사들의 어느 정도 이제 이 책임이라든가 이게 심해지기 때문에 주주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과거에도 무시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이게 심해졌죠. 그래서 과거 2018년도에 현대차 그룹은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해서 AS 사업부를 글로비스와 합병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왜? 모비스를 너무 싸게 평가했다. 모비스를 왜 이렇게 저가로 평가하냐? 누가 봐도 글로비스보다 얘네가 훨씬 가치가 높은데 이 안에서 AS 사업부만 떼서 합병한다 해도 훨씬 높은데 그때 1대 아마 내 기억 속에 0.61 뭐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 모비스가 한 2주 있어야 현대 글로비스 한 주랑 바꿔주는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동의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모비스 주가가 충분히 높은 상태에서 분할 합병 비율을 산정하면 옛날에는 모비스가 너무 싸다. 이거 장난 아니야 지금. 이거 아니다. 실패했는데 이거 만약에 이번에 합병시키려면 그때처럼 또 모비스 냅두고 글로비스만 띄우고 하면은 모비스 주주들이 야 너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시비 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스 주가가 충분히 높은 상태에서 분할 합병 비율을 산정을 해야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인수합병 하는데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조금 더 들긴 하겠죠. 근데 그렇더라도 공정한 시장 가격대로 했다라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한 개는 주가를 누르고 한 개는 올렸다라는 이런 의심을 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성공,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높은 주가를 용인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 주주 동의가 더 비싼 시대입니다. 주주 동의를 얻는 게 진짜 비싸고 쉽지 않은 시대예요. 이거를 무시하거나 누르고 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모비스는 주가를 누르는 걸 포기하고 오히려 올리고 차라리보다 현대모비스가 오르는 것만 보면 오너에게 손해갔지만 현대글로비스가 더 많이 오르면 문제가 해결돼요. 얘가 더 쏘면 되지. 얘가 오른 만큼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너가 더 올라 그냥.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느 하나는 내리고 어느 하나는 올리고가 아니라 충분히 둘 다 흐름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주주들도 기분 나쁘지 않게 공정하게 가격 산정받고 그 다음에 인수합병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게 조금 더 주주동의 받기 쉽다. 그래서 아마 과거랑은 좀 다르게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에서 하더라도 인수합병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충분히 저는 현대모비스가 주가를 누를 만한, 주가가 좀 상승이 좀 제한이 걸릴 만한 현대모비스가 전 상황이 좀 없어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는 저는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뭐 아까 얘기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들고 있는 것 때문이냐? 뭐 그거야 당연히 엮여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현대모비스가 애초에 중장기적으로 로봇 사업에 대한 성장, 좀 기대감, 이 진출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로봇 부품 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한 현대모비스는 제품 설계와 사업 개발에 이미 착수가 들어갔고요. 액추에이터, 센서, 제어기, 배터리 등 로봇의 핵심 부품이 현대모비스의 주요 사업 분야, 전장이나 전동화 또는 조향 부품과 같은 높은 기술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술력으로 로봇의 부품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터라던가 감속기 제어부 등 차량용 액추에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액추에이터 사업에 일단 우선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차량에서 로봇으로만 조금씩 바꾸면은 진출이 가능하고 충분히 매출이라든가 신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지금 이거를 뭐 단기적으로 뭐 올해 또는 내년 이게 아니라 로봇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서,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당장에서 뭐 전장 쪽에 매출이나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집중 육성하는 분위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로봇 기업으로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생각하는 거고, 꼭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로봇 기업입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론을 낸다면 현대모비스가 과거에는 현대글로비스를 위해 주가 상승이 제한적이었다면 지금은 다르고요. 주주동의가 더 비싼 시대로 얻으려면 동시 상승 나오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도 동시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현대모비스가 오르면 글로비스도 결국 오른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장기 관점에서 로봇 사업을 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도 보유하고 있어 상당히 로봇 기업으로서 긍정적이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저는 이 영업이익 배수로 계산을 하거든요.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전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더라도 최근에 양봉을 좀 뽑고 올렸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양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가격에서 추가적인 관심을 둘 만한 구간이긴 하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관심 좀 두고 있자. 이 기업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예를 들어 음봉에서 조금 박스권을 만들더라도 관심을 둘 만한 구간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글로비스를 위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다면 이제는 참지 않는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오히려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주주 동의를 얻기도 쉽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로봇에 대한 사업 진출, 그 다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분 보유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보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저희가 매일 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저희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혹시 어디서 나눠주시나요? 그래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저희가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시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고요. 입력할 데도 없고, 사실 개인정보를 받아도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무료고요. 그래서 들어오신 다음에 저희가 중요한 글을 가끔씩 씁니다. 그럼 푸시 알람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푸시 알람 정도만 여러분들이 승인 허용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이고요. 당일열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번 저희 2025년 이제 끝나가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에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 2025년 마지막, 저희가 2026년을 준비하는
좀 이 특강, 저렇게 말하면은 무료 강의 방송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얼 추천주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맨 위에 저 2026년 저평가 주도주 정리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눌러보시면 저희가 2025년 12월 6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저희가 저평가 주도주에 대한 종목 정리랑 그 다음에 적정 매수가, 적정 가치를 계산하는 법까지 같이 저희가 올해 마지막으로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 100% 무료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2026년을 준비하는 특강이니까 꼭 참여해서 강의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참여 방법은 이 어플에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플에다가 제가 방송 참여 링크를 올려드릴 거라서 꼭 어플 들어와서 1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 시간 맞춰서 특강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한번 여기 공직을 위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저희 그 로봇이랑 자율주행 저희 이 자료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저희 리얼 추천주 누르고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누르면은 저희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로봇,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테슬라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꼭 받아가시고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뭐 12월 4일, 3일, 2일, 1일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 있는 거 전부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25년 저희가 마지막 선물로 2026년을 준비하는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 어플에서 방송을 참여할 수 있게 링크를 올려드릴 거라서요. 여러분들 꼭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이 강의 계산법까지 알려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선물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플뿐만이 아니라 저희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그래서 저희 댓글 하나하나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짧게라도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